얼굴에 피지가 생기고 얼굴이 건조해지고 얼굴색이 어두워지고 하품이 자주 나오고 눈이 침침해지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로입니다. 이 신호들은 모두 우리 신체가 피곤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자주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그냥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체 장기 어딘가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간입니다. 만성 피로는 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간은 우리 신체의 에너지 공장, 해독 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이 힘들어하면 우리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간이 힘들어할까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까요? 그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을 지속적으로 방치하면 당뇨, 암, 치매 3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지방간 환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방간 환자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왔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지방간이라는 질병이 당뇨, 암, 치매를 부르는 가장 심각한 질병, 즉 기저질환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알려드리고 싶어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왜 지방간이 당뇨, 암, 치매를 부르는지 그 내막과 지방간을 일으키는 최악의 음식 5가지와 지방간을 극복하고 예방하는 최고의 식단 5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지방간이라는 질병은 도대체 어떤 질병일까요? 간에 지방이 가득 차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간에 왜 지방이 가득 차게 되는 걸까요? 간은 우리 몸에서 사용되지 못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비상용 에너지를 비축해두는 1차 에너지 저장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에너지를 다 소모하지 못하게 되면 이 남은 에너지를 간에 저장하게 됩니다. 비상용 에너지인 글리코겐과 중장기 보관용 에너지인 중성지방으로 저장하는 것이죠. 문제는 중성지방입니다. 간은 중성지방을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1차적으로 본인에게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방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장된 지방이 당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득 쌓이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지방간이 당뇨와 암 그리고 치매까지 걸리게 만드는 걸까요? 간이 지방으로 가득 차게 되면 간은 더 이상 중성지방을 저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간은 중성지방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까운 다른 장기에 중성지방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뱃살이 나오는 내장 비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혈관에도 중성지방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지혈, 고혈압 같은 혈관병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온몸이 지방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지방세포가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인슐린 호르몬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이 더욱 많이 분비되고 결국 저항성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니 우리 몸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비만해진 몸은 온몸이 만성염증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결국 인슐린 호르몬 시스템이 붕괴되는 당뇨병까지 걸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더 많은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은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인슐린을 거부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넘쳐나게 됩니다. 만성염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죠. 이때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는 것이죠. 또한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극도로 높아지게 되면 뇌세포 또한 포도당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뇌에 영양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뇌가 줄어들고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드렸던 인슐린 저항성은 결국 지방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비만이 먼저 있냐 지방간이 먼저 있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로를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 건강이 어떻게 나빠지는지를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근처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방간을 예방할 수 있다면 사실상 당뇨, 암, 치매 모두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만병의 근원 인슐린 저항성은 지방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지방은 빼야 합니다. 당뇨, 암, 치매 모두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간을 일으키는 최악의 음식 5가지와 지방간을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식단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밀가루 음식입니다. 밀가루 음식의 특징은 많이 씹지 않고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맛도 좋지만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남아 돌게 됩니다. 당연히 어디에 저장될까요? 간에 많이 저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밀가루보다 더 안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은 간의 지방으로 가장 빨리 저장될 수 있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왜 밀가루를 1번으로 말씀드리는 걸까요? 밀가루 음식에 과당을 함께 넣어 먹기 때문입니다. 밀가루 음식에 설탕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많이 먹으면서 과당까지 함께 섭취하니 지방간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가루가 안 좋습니다. 지방간이 있으시다면 밀가루 음식부터 꼭 끊으셔야 합니다. 밀가루 음식을 끊으시면 자연스레 설탕까지 함께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식단은 건강한 지방 섭취입니다. 간의 지방을 빼려면 간의 지방을 소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 원리입니다. 간에 지방이 소모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신체 대사가 포도당 중심이 아닌 케톤 중심의 지방 대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줄인 저탄고지 식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양질의 지방 섭취와 다량의 채소 섭취입니다. 양질의 지방 음식으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고기, 생선, 계란, 들깨, 들기름, 아보카도, 코코넛 오일 등이 있겠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의 핵심은 채소를 풍부하게 먹는 식단을 기반으로 부족한 에너지를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는 계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백미입니다. 백미밥을 먹는다는 의미에는 맛있는 반찬을 함께 먹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백미라는 고탄수화물 음식과 자극적인 반찬을 통해 더 맛있게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간 반찬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에 안 좋습니다. 백미 자체도 물론 고혈당을 일으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안 좋지만 사실 백미에는 반찬을 더 많이 먹게 만드는 것에 더 큰 해악이 있습니다. 백미가 설탕을 부릅니다. 백미가 자극적인 가공식품 반찬을 부릅니다. 백미를 줄이신다면 과당도 함께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로 추천드린 식단은 현미채식입니다. 특히 현미채식은 동물성 지방에 대한 거부감과 인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식단입니다. 현미채식은 채소 위주의 구성과 소량의 현미밥을 드시는 식단입니다. 그리고 소량의 과일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현미채식 하실 때의 주의점은 과일 위주의 식단은 구성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 가능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최적화된 경로로 간의 지방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섭취량을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류 섭취를 극도로 줄이게 되면 비타민 B군 섭취가 부족하게 되므로 우리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따로 보충해서 드실 수 있도록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미채식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식단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살을 빼시고 지방간이 없어지시면 반드시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하는 식단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간식입니다. 간식을 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당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잉여 에너지 섭취를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즉 지방간을 만드는 최악의 요소 두 가지를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과당과 간식은 지방간을 가속화시키는 지방간의 숙적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노력해 주시더라도 지방간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간식을 끊는 것이 의외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간식 역시 뿌리 깊이 우리 생활 속에 유지되고 있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식단을 바꾸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사는 바꾸면 되지만 간식은 아예 먹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식만 끊으셔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간식을 끊으면 설탕, 즉 과당 섭취가 줄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식단은 느리게 먹기입니다. 꼭꼭 씹어 먹기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식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많이 먹으니 간에 쌓이는 것이죠. 많이 먹는 근본적인 원인이 빠르게 먹는 우리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빨리 먹는 걸까요? 시간이 없다, 성격이다, 환경이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먹으면 맛있습니다. 라면도 퍼지기 전에 먹으면 더 맛있듯 의외로 많은 분들이 최적의 상태로 맛을 즐기기 위해 빨리 먹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물론 시간과 환경이라는 제한도 있겠지만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맛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맛있는 맛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빨리 먹으면 지방간이 생기고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식탐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지방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술입니다. 지방간에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원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고탄수화물 음식도 즐겨 드시고 음주도 자주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간이 급속도로 나빠진다는 데 있습니다. 지방간은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방치하면 합병증뿐만 아니라 간이 딱딱해집니다. 간이 죽어가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 간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걸 가속시키는 것이 바로 음주입니다. 그래서 술을 멀리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음주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입니다. 매일 조금씩 드셔도 좋지 않습니다. 술은 간이 도구로 생각하는 독소입니다. 해독을 매일 하는 것이 어떻게 간에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식단은 신선한 식단입니다. 간에 가장 부담되는 식단은 오래된 음식, 즉 무패되고 있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곰팡이가 핀 음식은 모두 다 싹 다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곰팡이 핀 부분만 제거하시고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유통기간 지난 음식은 그냥 버리십시오. 냄새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냥 버리십시오. 물론 먹고 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간이 나빠지는 데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간암에 바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간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래된 음식을 드시면, 부패되고 있는 음식을 드시면 간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신선한 식단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지방간을 이겨내는 지름길입니다. 간이 튼튼해야 지방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과당입니다. 사실 지방간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은 앞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과당입니다. 과당은 지방간을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과당을 우리는 어떻게 섭취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과당은 설탕, 액상과당, 그리고 과일로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입맛이 단맛을 좋아하는 입맛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달지 않으면 손이 안 가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과당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이렇게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과당을 줄여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끊어주십시오. 과당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지방간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과당 때문에 생겼다고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단에서 이제는 과당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당뇨, 암, 치매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가공된 음식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식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리고 많은 의사 선생님, 그리고 많은 건강 분야 선생님들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가공된 음식이 안 좋을까요? 과당과 식품 첨가물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간에 계속 쌓이면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먹는 것이 어떻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가공식품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문제는 이 가공식품이 우리의 주식으로 되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이렇게 흔해졌고 아무것도 아닌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이 없다는 말이 있죠. 지방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 암, 치매 환자분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당뇨, 암, 치매는 지방간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 지방간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쳤습니다. 건강보다 행복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음식으로 행복을 만드는 이 현실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음식으로 만드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들이 우리 인생에는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방간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나타난 경고 신호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신호들을 꼭 기억하셔서 지방간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간을 막으면 암과 치매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답을 알더라도 실천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건강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도움을 얻으실 수 있도록 마음 건강에 대한 부분을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의학기술과 의학정보도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정작 나이와 상관없이 암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치매 환자분들이 폭증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알 수 없다면,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암과 치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 가족들의 절반 이상이 암과 치매라는 무서운 질병의 위협 앞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오늘 그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암과 치매의 주된 원인이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도 대처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즉, 암과 치매가 폭증하는 진짜 원인은 우리가 병의 원인을 알아도 대처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암과 치매는 마음에서 시작된 질병입니다. 우리는 건강해지는 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적절히 운동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만 먹는 것도 힘들고 적절히 운동하는 것도 어렵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장수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타고난 축복받은 신체 때문일까요?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장수하시는 분들의 혈액 지표를 통해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의 혈액은 한마디로 우리와 달랐습니다. 혈당도 달랐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달랐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왜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와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병장수의 비결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즉, 장수하시는 분들은 먹는 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와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변할 수 없고 건강한 식단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즉, 암과 치매가 폭증하는 진짜 원인은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장수하시는 분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암과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식단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건강을 개선하고 지키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과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콘텐츠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이 스트레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해도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경제적인 스트레스,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비교에 의한 스트레스,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암과 치매가 폭증하는 진짜 이유는 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생각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예전보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 폭증이 암과 치매의 폭증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없애야 합니다. 줄이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 5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당당한 자세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오고 당당한 자세는 자신감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옵니다.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움츠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한 자세로 어깨를 활짝 펴시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세 하나 바꾼 것으로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느껴지신다면 일단 등과 어깨를 활짝 펴시고 스트레스에게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도 좋다. 내가 부를 때에만 오렴. 두 번째 비결은 웃기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속담이고 격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 것이죠. 실제로 많이 웃으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웃지 않는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웃을 일이 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웃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언제 웃을 수 있을까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습관을 만들기 위한 특정 신호가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신호는 시계를 볼 때마다 웃기입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부족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아직 시간이 많아, 나는 항상 여유로워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 웃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확 없앨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최고의 비결 중에 하나인 이유는 불평과 불만이 우리 스트레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발적인 정보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빈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고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감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사가 줄어드니 스트레스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경비병입니다. 경비가 뚫리면 우리 마음은 폭풍 속에 있는 작은 배가 됩니다. 언제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는 배인 것이죠. 우리 마음이 뒤집히는 것이 반복되면 우리 마음은 항상 배가 뒤집혀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체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과목입니다. 그리고 감사 과목은 A+ 학점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감사하기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암과 치매는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용기로 꼭 감사하는 삶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감사 일기 작성입니다. 하루에 10개씩은 꼭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일만 넘쳐나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실 겁니다. 네 번째 비결은 미소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보다 사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다는 말이 있듯이 타인은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비결이 바로 미소입니다. 모든 타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십시오. 싫어하는 분들에게도, 힘들게 하는 분들에게도 보내어 보십시오. 그 미소가 타인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나에게는 최고의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복은 다름 아닌 행복입니다. 타인에게 미소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불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 좀 멋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사랑입니다. 앞선 4가지 비결을 합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행복으로 바꾸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이지 않습니다. 즉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의 명예이고 참 가치입니다. 즉 우리는 스트레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이 아니라 좋은 생각, 기쁨의 생각,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초점에 따라 우리는 스트레스가 가득 찬 삶을 살 수도 있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초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과 치매는 육체의 병이지만 사실 마음에서 시작된 병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암과 치매가 폭증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 삶에 스트레스가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장수하는 혈액으로 바뀝니다. 당당한 자세로 웃고 감사하며 미소를 보내며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자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